자, 첫 번째 경기. 이스라엘 대 이탈리아. 자, 이 경기는 헝가리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이스킨, 그리고 칼라피오리, 그리고 이제 몬조르노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연승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몰도바 상대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보이며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는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좋은 득점력을 좀 잘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도 좀 좋은 득점력을 좀 잘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가투소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를 좀 치렀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에스토니아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에스토니아전에서는 이탈리아가 전반전에는 골이 안 터지며 다소 좀 지지부진했지만, 후반전에는 5골을 좀 기록하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슈팅도 무려 40개를 기록하면서 공격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첫 가투 체제에서의 첫 경기만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 물론 에스토니아가 수비가 불안정하고 이제 약팀이긴 하지만 기대 이상의 그런 공격 퍼포먼스를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가투 체제에서의 이탈리아의 그 기대치는 좀 많이 올라왔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만나봐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양 팀 다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좀 빠른 그리고 좀 공격 전개를 이제 보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탈리아 모두 이제 측면을 좀 기점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레레이션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레레사님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패키지를 구매해 주셨다 보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기간이랑 사항 적어서 다시 한번 쪽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로 오늘 거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뭐 양팀 다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이탈리아의 공수 밸런스가 더 좋으면서 중원도 더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탈리아가 비교적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비록 한 경기긴 하지만 확실히 근래 스팔레티 체제보다는 공격 전개가 더 매끄러워지면서 좋아진 게 이제 좀 눈에 좀 보였다 보니, 이런 이탈리아가 이제 공격에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면은 뭐 공수 방면에서 이제 이스라엘보다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그저 이탈리아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가투 체제에서의 좀 이탈리아가 좀 연승을 좀 거두면서 더더욱 좀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이탈리아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뭐 이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제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이제 좀 득점을 할 만한 요소가 더 많은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까지 뭐 득점을 좀 가담한다고 하면은 오바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 보니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브롤터 대 페루제도. 우선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루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본선 진출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페루제도 역시 한 경기 이긴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좀 패배했다 보니 본선 진출은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루제도가 월드컵 예선에서 유일하게 이긴 한 경기가 이제 지브롤터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이긴 경기이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월드컵 예선에서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페루제도가 지난 뭐 지브롤터와의 좀 맞대결에서는 뭐 홈에서 멀티 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2대1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좀 승리로 인해서 페루제도가 이제 월드컵 예선 이제 첫 승을 좀 장식하기도 했죠.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페루제도의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까 공격에서는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득점기의 창출 및 득점력도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맞대결처럼 페루제도가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기는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홈에서의 그런 좀 지브롤터의 좀 밀집 수비를 또 원정 페루제도가 뚫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페루제도 역시 이제 공격에서 이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지브롤터 역시 뭐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까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양 팀 다 이제 공격이 좀 주춤하면서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경기에서 뭐 득점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필드골보다는 코너킥과 같은 그렇죠, 세트피스를 좀 통해서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필드골에 대한 좀 기대치도 좀 떨어지는 만큼 확실히 좀 두 팀 다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질 만한 매치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지브롤터가 뭐 페루제도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페루제도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 기대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다 보니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페루제도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저득점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스 대 슬로베니아. 자, 일단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야사리가 결장,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라카르가 결장 중입니다. 자, 스위스는 지금 친선 경기 포함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근래 멕시코, 미국, 코소보 상대로 전부 4골을 넣으며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대표팀에서 이제 엠볼로와 이제 은도에가 공격에서 줄고 좀 좋은 퍼포먼스 좀 보이면서 현재 이제 고점의 좀 경기력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스위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만큼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좀 스위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둔 채 마무리한 데 이어 직전 경기에서는 스웨덴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공식전 기준 지금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좀처럼 뭐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슬로베니아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기지는 못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뭐 결과를 지금 잘 만들고 있다라고 보기는 뭐 좀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초반부터 스위스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스위스의 공격이 좀 매섭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지해 기존보다는 수비 라인을 좀 내려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해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이 좀 나설 팀은 이제 스위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좀 라인을 내려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좀 세트피스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에서는 지금 스위스가 워낙 지금 중원이 좀 중원 싸움에서 굉장히 좀 능하고 좀 좋기 때문에 그런 스위스가 이제 슬로베니아 상대로 중원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점유율도 높게 좀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주도권 또한 이제 스위스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이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스위스의 기세가 고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고, 그리고 세슈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슬로베니아와 달리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엠볼로, 은도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수들이 공격에 관여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좀 올릴 만큼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스위스가 더 다채로운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슬로베니아보다는 이제 스위스가 확실히 더 이제 다양한 그런 좀 공격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격 옵션뿐만 아니라 공격 루트도 좀 다양하면서 이제 패턴도 굉장히 좀 적재적소하게 이제 좀 창의적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공격에서 좀 다양성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스위스가 더 좀 다채로운 공격을 좀 만들면서 확실히 더 이제 좀 득점 기대치가 높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번에도 그래도 스위스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스위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위스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대 몬테네그로. 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지금 그바르디오를 좀 비롯해 이제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그런 크로아티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네그로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 지금 전승을 좀 거두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 페루제도 상대로 1점 차 승리를 거두며 그럼 뭐 페루제도와의 큰 체급차를 고려했을 때는 다소 좀 적은 점수차로 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페루제도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스코어 차이를 좀 봤을 때는 이제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다소 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좀 스코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직접 뭐 페루제도전에서는 점유율이나 뭐 슈팅 개수 전부 이제 크로아티아가 이제 압도하긴 했지만 페루제도 키퍼의 그런 좋은 선방 및 골 결정력 부재로 인해 단 한 골밖에 좀 넣지를 못하면서 득점력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짜미통님 25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체코 상대로 홈에서 2대0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체코한테 유효슈팅을 10개 이상을 좀 허용하면서 수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본래 그래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본래 홈에서는 수비가 좋았던 팀인데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했고, 그리고 좀 턴오버도 많이 좀 발생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전 경기 뭐 체코 상대로 뭐 진 것도 진 건데 특히 좀 유효슈팅을 많이 했을 정도로 수비가 많이 이제 좀 무너졌던 좀 몬테네그로라고도 볼 수가 있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직전 경기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압박에 실패한 경우가 좀 많았고, 그리고 중원과 수비에서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공간 허용도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잦았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금 몬테네그로가 이번 경기 역시 공간 허용이 잦을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체코보다는 크로아티아의 뭐 공격 전개나 퀄리티가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에도 몬테네그로의 수비가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더 좀 커져 보여요. 게다가 이제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원정에서는 수비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원정 수비 불안도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보였듯 몬테네그로가 이제 측면 수비가 취약해 이제 측면 돌파를 이제 쉽게 좀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몬테네그로 상대로 이제 크로아티아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몬테네그로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처럼 골 결정력만 크게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솔직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골 결정력이 크게 좀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홈에서는 그래도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뭐 페루제도전에서도 솔직히 뭐 골 결정력만 좋았다면은 충분히 뭐 이제 대승을 좀 기록할 만한 그런 좀 경기였는데 페루제도 상대로는 골 결정력이 많이 안 좋았던 그런 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뭐 페루제도전보다는 골 결정력이 더 이제 좀 나아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한번 좀 대승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크로아티아 승에다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크로아티아 승, 마인승 쪽 보는 경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벨라루스 대 스코틀랜드. 자, 이 경기도 이제 헝가리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T1가 결장 중이에요. 자,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첫 경기부터 그리스 상대로 5대1 대패를 당하며 스타트가 좋지 않았고 그에 반해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덴마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스코틀랜드가 덴마크의 빌드업을 잘 차단하며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고 이로 인해 이제 0대0 무승부를 거둔 그런 좀 스코틀랜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봤고,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지금 뭐 스코틀랜드가 벨라루스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을 좀 내려 이제 로우 블록을 이제 형성한 그 좀 벨라루스의 좀 수비를 이제 스코틀랜드가 계속해서 좀 두드리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롱볼 비중이 좀 커져 공격을 좀 전개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빌드업 차단이 지금 꽤 좋기 때문에 이제 벨라루스가 스코틀랜드의 수비를 공략해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뭐 벨라루스가 좀 전개를 한다고 해도 효율적인 전개를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공격에서도 좀 주도를 좀 하면서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가 확실히 이전에 이제 핫했을 때보다는 이런 좀 공격력 그리고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진 감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스코틀랜드의 그런 좀 공격도 뭐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는 있다고 봐요.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솔직히 뭐 벨라루스 상대로는 이제 스코틀랜드가 뭐 충분히 좀 득점을 좀 올릴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경기 운영 능력도 이제 스코틀랜드가 더 좋고, 그리고 중원 장악도 이제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점들을 좀 잘 활용해서 그래도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면서 좀 실리적인 좀 결과를 만드는 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코틀랜드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소보 대 이제 스웨덴. 자,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제 제그로버가 좀 결장 중인 거는 이제 코소한테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이제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유캐슬과의 그런 좀 보이콧을 좀 선언하면서 불화가 좀 발생했던 이제 이삭은 이제 리버풀로 이제 이적을 확정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훈련에도 지금 최근에 좀 국대 훈련에도 좀 참여를 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이삭이 좀 출전할 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삭의 좀 출전 여부까지도 이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두 팀 다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 3연승을 거둔 채 흐름이 좋은 상태로 월드컵 첫 예선 경기를 좀 치렀지만 첫 경기에서는 이제 두 팀 다 승리를 좀 거두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력이 물오른 그런 스위스 상대로 이제 4대0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슬로베니아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 이제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가면서 압박을 강하게 좀 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플레이하다가 확실히 역습 전환이 좀 좋다 보니까 그런 좀 빠른 역습을 좀 통해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평소대로 이제 무리키를 좀 중심으로 역습을 좀 전개할 수 있는 코소보라고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스웨덴이 요케레스 그리고 이제 이삭 등 공격진이 굉장히 좀 막강하긴 하지만 문제는 최근에 이제 실점이 많아지면서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 리커버리가 안 좋아 역습에 취약한 모습도 종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스웨덴 역시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코소보의 역습에 좀 대응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뭐 스웨덴도 뭐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대략 좀 잘 좀 창출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만큼 이제 실점 위험도 이제 클 수 있는 좀 경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 조직력이 좀 생각보다는 꽤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스웨덴의 이번 경기에서 이제 수비 불안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코소보가 지금 홈에서는 5연승 중으로 나름 홈에서는 이제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코소모의 홈 강세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무작정 저는 스웨덴 사이드를 보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 경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스웨덴이 뭐 이제 슬로베니아 상대로 또 보였듯 생각보다는 이제 슬로베니아 상대로도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좀 많이 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되려 이제 코소보가 뭐 스웨덴의 뭐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를 더 이제 봐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스웨덴보다는 코소보 사이드로 이제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코소보 프렌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소보 프렌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친선 경기 중에서 뭐 하나 이제 언급을 하자면 아랍에미리트 대 바레인. 저는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아랍에미리트 승쪽 보는 경기, 어느 말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대 덴마크. 자,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그리스 햄문화 이제 무승부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말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엘살바도르 대 수리남. 자, 요거는 저는 수리남 프랜승 내지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 이제 위주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